여기 자료로는 글로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다른 말씀 이영훈 선생님 해주실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저희 4명이서 한 달 전쯤 사전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임은 저희가 주로 종교학자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씩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더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도 있는 방식이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의 문제점도 있겠다. 근데 굉장히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한 바에까지 이것이 다 모아져서 목표로 한 어떤 종합 논문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방식이었다 생각을 좀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병 선생님께서 처음 평화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 선생님께서 더 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내용이 좀 중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목표한 바에 도달하기 좀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각자가 발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동 작업 방식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박문 선생님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오신 건데요. 저희가 방식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주로 발표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종교학자셨어요. 2000년이라고 발표해서 저만 이제 사회과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제가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전 처음부터 종교 평화에서 가능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 내면의 문제인데 이것을 지수라고 하는 사회과학에서의 그 양적 방법론을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는 종교 지수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어법이다. 그리고 네모난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하듯이 굉장히 모순어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종교사회 관점에서 이런 지수 작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작년에 제가 했던 거는 그러면 이것을 양적 방법으로 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소재가 좀 다르더라도 종교가 아닌 다른 소재를 하더라도 양적 방법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조사하고 그걸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 평화 지수에 대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나 보통 이런 지수 작업은 UN 통해서 많이 발표되기도 하는데 종교 평화 지수에 대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인데 우리가 좀 무모한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한국 사회라고 딱 규정을 하고 제안을 하고 어쨌든 종교 평화 지수를 만들겠다 해서 기초 작업을 한 거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의 작업의 의미는 저희가 종교 평화를 어떻게 개념을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문 선생님께서 정리해서 발표하셨지만 우리가 평화의 개념을 조금 소극적 평화의 개념을 해야 우리가 작업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동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년에는 뭔가 정리했다라기보다 저희가 의문들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작업은 그 문제 제기를 정리해 가면서 그래서 해결해 가면서 종합적인 것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종교 평화에 대한 그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평화를 소재로 한 지수 작업은 많습니다. 그분께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주로 국가 간의 평화가 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한 국가 내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들 간에 어떤 나라가 더 평화로운가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국가 간의 평화는 그 캅델이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영어로 COPDAB라고 약자로 되어 있는데 Conflict and Peace Data Bank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WISE라는 거 있고 하나는 IDEA라는 게 있는데 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국가 간의 이 작업은 딱 두 양국가 간의 이 관계에서의 어떤 지표들을 모아서 그걸 지수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기독교와 불교의 어떤 평화지수 만들려면 오히려 어떤 좀 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양국가 간의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사례 같은 경우, 캅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미국이 자발적 국가 통합의 어떤 정책을 서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가 한 100점 가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랑 미국이 전면전을 벌였다. 그러면 평화 그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지표의 가중치가 마이너스 한 100점 이렇게 가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간의 일들이 뭐 전략적 동맹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간의 뭐 소규모 군사행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와이스나 이데아는 와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뉴욕타임즈 기사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사건 행위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통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데아는 로이터라는 그 국제통신사에 나오는 그 기사를 다시 이 통계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임남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 포털 뉴스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서의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 간의 문제는 어쨌든 두 국가 간의 평화 지수를 했던 것들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GPR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내의 평화 지수를 만든 건데, 예컨대 보통 한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뭐 경찰의 수, 그러니까 예컨대 10만 명당 경찰 수가 많은 나라는 이 평화 지수의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 10만 명당 경찰이 적은 나라는 이 평화 지수의 점수가 높은 거. 그리고 10만 명당 뭐 그 살인 사건의 행위들이 높은 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평화가 낮아지고 뭐 이렇게 식으로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뭐 10만 명당 감옥에 있는 뭐 죄수의 수라든지 10만 명당 중화기의 양 뭐 이렇게 해서 국가 내 이거 국가 내 평화지수를 만든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국가가 가장 평화가 높은가 이게 다 점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1위가 뭐 주로 북부 나라들인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 평화지수라는 이렇게 종교 간이 아니라 종교 간의 평화지수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기독교가 가장 평화가 높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불교다, 세 번째가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건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평화지수를 우리 한반도를 소재로 한 평화지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특별히 남과 북이 관계가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평화의 정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의 평화지수, 그리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평화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과학에서 특히 국제정착이나 정착에서 하는 방법들을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들을 방금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종교 평화지수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여전히 그건 좀 저희가 좀 연구를 좀 깊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한국에서 하는 어떤 지수 작업 중에 그 하나 발견한 것은 문화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각 시도별로 문화 지수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서울의 도서관 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의 도서관 수, 서울의 영화관 수, 인천의 영화관 수 이를 시도별로 구분을 해서 어느 시가 가장 그 문화 지수가 높다라고 발표한 지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종교평화 지수에 적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조작해서 조작적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다음번에 6월달에 이 박남수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 저희가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도 같이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인덱스로 산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 각자가 발표하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의 결과물을 축적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영 선생님은 여기 사회과학적 각종 평화 지수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주셨고, 실제로 종교평화 작년에 내내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평화 지수라는 거를 지표와 이 지수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여전히 간단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저희들끼리도 또 여기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질문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10분 남으시겠습니다. 또 시간입니다.